정규분포는 이제 n이라고 쓰고 앞에 평균에 뒤에는 표준 편차의 제곱이라고 쓰죠.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에 2,000명 응시했답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 붙을 확률이 얼마겠습니까? 2,000분의 320이겠죠. 여기에 들어야지 나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거를 1000분의 160 해주고 0.16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지? 그래 난 합격이 될 겁니다. 현재 응시자의 점수의 평균이 현재 450점에 표준 편차가 75점입니다. 그러면 n이 450, 75의 제곱을 따르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지? 내가 450점 맞으면 통과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지? 응시자의 전체 평균이 450점인데 나는 월등히 높아야 돼. 그 점수가. 그지? 그럼 그 점수가 몇 점이냐 그걸 보는 거야. 우리. 나중에 니들 수능 치고 나서도 이렇게 보겠죠. 그지? 그 학과에 지원할 때 지금 응시자 평균이 얼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 입시 결과 통해서. 그지? 그래서 난 이 점수를 구하고 싶어. 이 점수를 모르니까 뭐 K점이라 합시다. 나는 지금 이 점수는 이상이 돼줘야 돼. X가 K점 이상이 돼줘야 되니까 요거 이용해서 이제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 그 확률은 0.16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최소 얼마예요? 0.16이란 거야. 그럼 여기서 그럼 이거를 잡을 때 그냥 0.16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았죠? 이 점수 이상은 들어야 되니까. 계산해 볼게. 그러면 자, Z화 시킬게. 정규화 시키면 K에서 450을 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75 나누겠지? 요게 현재 0.16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고 지금.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림 그리면 요렇게 정규분포 복수 나올 거고, 그제? 가운데 0을 기준해서 0.16이 면적이 나왔다는 소리는 0보다 오른쪽에 생겨야겠죠? 그치? 왜냐면 얘가 이상이기 때문에 요런 데 생겨줘야지 요 면적이 0.16이 되겠지. 맞죠? 왼쪽에 생겨버리면 0.5보다 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0.16이란 소리는 여기가 얼마예요? 반대로 0.34란 소리겠지. 그지? 그거는 여기 표해 줄 겁니다. 그지? 1 때까지가 0.34니까 아 너가 1이겠구나. 즉 정규화 시킨 얘가 얼마입니까? 1이겠죠. 그지? 그래서 75분의 K 빼기 450 이 1은 돼줘야지 내가 합격은 하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75 곱해주고 450 이항에서 가면 K라는 점수는 525점이 되겠죠. 내가 최소 이 점수를 맞아야지 합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뭐 344번 한번 볼게. 어느 수험생들이 응시한 어떤 시험의 성적의 평균이 75점이고 표편은 9점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n이 75,9의 제곱을 따르고 있다고 지금. 그지? 근데 내가 이 시험에서 상위 10%에 들고 싶어 지금. 그죠? 상위 10%라는 소리는 확률을 따지면 0.1이겠지. 요 안에 들고 싶다고 지금. 그때 내가 받아야 될 최점수를 구하랍니다. 아, 이 점수 모르니까 K라고 둡시다. 그럼 나는 지금부터 이 점수 이상은 받아줘야 돼. 그게 최소 얼마야? 확률이 0.1 되는 거죠. 따지면. 가볼게요. 자, P, Z화 시켜서 K에서 75를 빼고 난 다음에 9로 나눴을 때 요게 0.1은 돼줘야 한다고 지금. 그림 그려봐. 정규분포 곡선그리고 가운데 0일 기준으로 해서 0.1의 면적이 나왔다는 소리는 당연히 이게 이상이니까 오른쪽에 생겨줘야겠지. 여기에 요 면적이 0.1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는 0.4라는 소리 맞습니까? 그렇죠? 0.4가 될 때가 언제냐면 1.28이었다. 그럼 너가 얼마 돼야 돼? 1.28은 돼줘야겠네 라는 거죠. 문제에서. 따라서 9분의 K-475가 1.28이 될 때 우린 점수를 구하면 되겠죠. 계산은 하세요. 알았죠? 75에다가 9 곱하기 1.28에서 더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 점수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일단 나중에 풀어보시고 알았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이따가 코칭 시간 때 봅시다. 오늘은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관계를 한번 볼게요. 두 개는 관계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 왜?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이항분포는 쌤 이거 이산 확률 변수 아닙니까? 셀 수 없잖아. 아, 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규분포는 뭡니까? 연속 확률 변수인데요. 두 개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항분포는 독특하게 횟수가 엄청 많아지잖아. 그럼 얘는 정규분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얘만의 특징이에요. 알았죠? 약간 박쥐 같은 존재라 보시면 돼요. 얘는 왔다 갔다 합니다. 지 혼자. 알았지? 그래서 n 횟수가 엄청 커지게 되면 얘는 정규분포 곡선을 그린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알았죠? 원래는 섞일 수가 없어 두 개는. 소속이 달라서. 그래서 읽어보면 자 이항분포 MP를 따를 때 우리 이거 평균 구하는 거 어떻게 배웠더라?
이항 분포에서 NP 곱했지, 그지? EX 구할 때 분산 구할 때는 NPQ 했죠, 그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고, 정규 분포로.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정규 분포로 바뀔 수가 있겠구나. 그럼 얘를 정규 분포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보통 NP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정규 분포 고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이런 게 있어, 그치? 400,5분의 1 있습니다. 400 횟수를 시행할 거고 그 확률이 5분의 1이었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정규화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400에다가 5분의 1 곱한 80이 그치? 얘들의 평균이 될 거고요. 그 80에 다시 한 번 더 5분의 4를 곱하게 되면 약분했을 때 여기 16 되겠고 곱하면 64겠지. 64는 8의 제곱 맞습니까? 이렇게 정규 분포로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횟수가 이미 400회니까 엄청 많다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맞지? 그럼 얘를 활용해서 이제 문제에서 뭐 px가 85 이상을 구해라 라고 하면 표를 활용하면 되죠, 우리는. z화 시키고 난 다음에 85에서 80 빼고 5 나눠서 85 나눠서 8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표를 줄 거니까 이거는 읽으면 되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산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로 바꿀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누구만 가능해요? 이항 분포만 가능해요. 다 되는 건 아니고 쟤만의 특징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뒤에 넘어와서 21번에 자,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는 이항 분포의 횟수가 엄청 많다 생각하면 정규 분포로 바뀔 수 있다 그랬습니다. 600회니까 엄청 많죠, 지금.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일단은 정규화 시킵시다. 600에다가 5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약분했을 때 120 곱하기 2 해줄 거니까 240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분산은 240에다 다시 5분의 3을 곱하면 되겠지. 너가 144가 나올 거예요. 144는 12의 제곱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정규화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는 얘를 고치면 돼요. 지난번에 했던 거, 그지? x를 z화 시키는 거니까 양쪽에서 204에서 240 빼고 10이 나눠줄 거고, 얘도 z, 얘도 264에서 240 빼고 10이 나눠주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좌변은 현재 마이너스 3 되겠고요. 우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2가 되겠네요. 따라서 마3부터 2까지 곡선을 한번 계산해봐라 라는 거니까 마3이 이쪽에 있을 거고 2가 여기 있을 거야, 그치? 두 개를 더하면 되죠, 그냥. 맞죠? 왜냐면 마3부터 0까지나 0부터 3까지나 같은 면적 아닙니까? 좌우 대칭 모양이니까. 종 모양이라서 0부터 2까지는 뭐 읽으면 되니까, 그치? 표에 있습니다. 요거 두 개 더하면 되겠죠, 그냥. 그건 답이에요. 똑같이 하면 되죠. 이제 얘도 PZ화 시켜놓고 252에서 240 빼고 10이 나눌 겁니다. 얘는 1 되겠습니까? 252에서 240 빼면 12곱 나누기 2하면 1 될 거니까. 그럼 얘도 그리면 되겠네요. 자, 그려봐야 돼. 그래서 1 기준이 0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니까 이거보다 작거나 같으면 면적이 여기죠, 지금. 그죠? 근데 왼쪽 면적은 0.5로 확정 아닙니까? 왜냐하면 정규 복수는 항상 그 밀도가 1이기 때문에. 그럼 0부터 1까지만 우리는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럼 표에 있잖아. 0.3413. 그죠? 그래서 0.5에서 0.3413을 더해주면 끝나는 거죠. 0.8413이 답일 겁니다. 안 어려워. 표 보고 읽으면 돼요, 그냥. 알았지? 근데 자꾸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 나는. 알았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그림도 안 그릴 겁니다. 보일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보자. 359번 한번 보세요. 이게 또 이항 분포의 다른 표현이죠, 우리가. 이것조차도 이항 분포로 표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얘를 뭐예요? 정규 분포로 고치고 그걸 활용해서 얘를 구하는 거죠, 지금. 얘를 b로 일단 표현해 보세요. 그다음 이거를 다시 n으로 고치고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단계가 있죠.
자, 볼까? 총 450회 시행했죠. 해석을 하면. 그죠? 그러니까 확률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3분의 2가 돼야 됩니까? 3분의 1 돼야 됩니까? 3분의 2죠. 그지? 항상 지수를 보라고 했습니다. 얘가 x번 시행할 때 같이 x번 올라가야 돼. 그죠? 걔가 주인공이 됩니다. 얘는 450, 그러면 3분의 2가 애들의 이항분포의 표현이었겠죠. 얘를 이제 정규화 시킬게요. 둘이 곱하면 얼마입니까? 300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평균이 되겠고 거기에다 다시 3분의 1 곱하면 100, 즉 분산이 100이니까 10의 제곱이 되겠죠. 얘를 가지고 와서 우리 이제 얘를 풀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px가 280보다 현재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거를 z화 시켜가지고 이제 풀면 되겠죠. 280에서 300 빼고 10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2 되겠습니까? 그림 그려주면 마이너스는 0보다 왼쪽에 있어.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여기랑 여기를 더하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0.5로 확정이지 무조건. 여기만 더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근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나 0부터 2까지나 같은 거잖아요. 따라서 0.477이 줬잖아. 그래서 요거를 두 개 더하면 되겠죠. 0.9772가 얘들의 최종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위에 것도 그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죠? 밑에는 한 번 더 이것도 이항분포로 표현해라 라는 거고 위에는 대놓고 줬잖아, 그렇지? 이항분포라고 그러지. 저거 활용해서 정규화 시키면 되니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여기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 왜 그럴까 하지 말고, 알았지? 좀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면 생각보다 문제가 쉽습니다. 문제 푸는 거는.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22번. 이거는 이제 우리 말로 표현한 거지, 이제 이걸 다 표현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약을 치유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0.6이랍니다. 150명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했고요.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이용하랍니다. 문자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우리는 n 해주면 되고, 그치? 정규화 시키면 되니까 총 150명 중에서 치유되는 사람의 확률을 가지고 와서 이걸 정규화 시킬게요. 그럼 치유된 환자의 수는 150에다 0.6 곱하면 되니까 90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분산 같은 경우에는 90에다가 한 번 더 0.4를 곱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36이니까 6의 제곱이 될 겁니다. 정규화 시켰어. 그럼 이게 치유되는 사람의, 그지? 평균과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왜 누구 구할 건데? 현재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구할 거잖아. 그죠? 그러면 px가 99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z화 시켜놓고 99에서 90 빼고요. 그 다음에 6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치? 따라서 pz가 현재 6분의 9,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1.5가 될 겁니다. 표에서 1.5 줬잖아. 그치? 이용하라는 소리겠죠? 그림 그려볼게. 이렇게 곡선 그려주고요. 가운데 0을 기점해서 1.5는 당연히 오른쪽에 위치하겠지.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 면적 구하는 소리 맞습니까? 우리는 0.5라는 면적에서 0부터 1.5까지 면적을 빼면 되겠지. 그래서 0부터 1.5까지는 0.433이라 하니까 0.5에서 우리는 0.4332를 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0.0668이 얘들의 최종 확률이 되겠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항분포를 정규화 시킨 겁니다. 문제에서. 그지? 얘는 왜 n이야? 미안해. b죠. d를 고쳐야지. 아이고. 한번 해볼까? 그럼 이것도 360번이랑 62번 한번 풀어보세요. 60번은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공장 불량품 문제. 계속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고쳐서 그 정규분포를 활용해서 문제를 구하는 겁니다. 기준을 잘 맞춰야 돼. 지금 60번은 불량품일 확률이 10%고 불량품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문제 맞춰서 가끔 보면 불량품 확률이 10%인데 뭐 정상품이 몇 개 될 확률을 구하라 이럴 수도 있어. 반대로 생각해야 되거든.
자, 볼게요. 총 100개의 제품 중에서 불량품 확률이 10분의 1이니까 우리 B를 잡으면 100, 10분의 1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일단 얘를 정규화 시킬게요. 정규분포로. n은 둘이 곱했을 때 평균이 10 될 거고요. 거기에 10분의 9를 곱해주면 분산 나올 건데 그 분산이 9조 3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지? 우리는 문제에서 뭘 구할 겁니까? 이 불량품이 7개 이상 16개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할 거거든, 지금. 요거 활용해서 문제를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둘 다 고치면 되겠죠. 7에서 10 빼고 3 나눌 거고요. Z 되겠고, 얘도 16에서 10 빼고 3 나눠주면 되겠다, 그렇지? 좌변 마이너스 1 되겠고요. 우변은 2 될 겁니다. 그럼 그리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1 이쯤에 2는 이쯤에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 면적 구하라 보시고 0부터 2까지는 표에서 읽으면 얼마입니까? 0.477이죠. 그대로 가면 되는데 얘는 반대로 갔잖아, 그지? 얘 똑같잖아, 근데 좌우대칭이니까, 그지? 요거 그대로겠지.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더하면 더하기가 더 어렵다, 그지? 0.8185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난 그림 그리는 거 추천. 그래야 실수 안 한대. 혹시나 실수할까봐. 너무 쉬워서. 밑에 거 가위바위보의 특성은 비기고 이기고 지기가 다 똑같지, 그지?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가위바위보를 평균할 때. 얘를 우리가 n으로 고치면 둘이 곱했을 때 얼마입니까? 24 되겠습니까? 그다음 거기다가 3분의 2까지 곱해주면 이거는 16이 될 거니까 16은 분산이죠. 4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4의 제곱. 우리는 K번 이상 이길 확률을 구할 거니까 K번이 뭔지 모르잖아, 그지? K번 해주고. 근데 그 확률이 얼마냐면 문제에서 0.16이었대요. 너를 구했더니 0.16이 나왔네. 느낌 오잖아. 0.34, 0.16 더하면 0.5인 거. 그죠? 얘를 활용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야지. 그래서 PZ 해주면 K에서 24 빼고 4로 나눴을 때 요 확률이 0.16이겠구나. 그림 잠깐 그리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가운데가 0이고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4분의 K 빼기 24가 있어야지 요 면적이 0.16이 되겠지. 따라서 요까지 0.34고 대놓고 1이라고 줬겠네. 그럼 얘가 1이겠구나. 그죠? 따라서 K가 28이 돼줘야지 4분의 4가 1 돼야겠지. 답이겠다. 여러분 풀다 보면 감이 잡힐 겁니다. 아, 이렇게 푸는 거겠구나. 왜 자꾸 고쳐? Z로. Z로 안 고치면 표가 오거든. 그렇지? 우리가 표가 주어진 거는 표준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는 표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모든 수를 다 우리가 표를 시킬 수 없으니까 표준화 시켜서 나타낸 게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그래서 표를 활용하려면 무조건 Z화 시켜야 됩니다.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배웠지, 그렇게. 자, 연습 문제 넘어와서요. 지금 풀어볼 거는 365번이랑 7번을 같이 풀 겁니다, 쌤이랑. 볼게요. 해석부터 하자. 일단 이렇게 독립시행 형태가 나오면 아, 너는 이항 분포겠구나 생각하세요. 아, 너는 이건 이항 분포야 지금. 그죠? 몇 번 시행했습니까? 100번 시행했어 지금. 그죠? 그때 얼마입니까? 확률 주인공은 22일 때 같이 22가 올라왔으니까 너가 주인공이야. 맞지? 그럼 B를 표현하면 총 100번 시행을 했고 그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일단 거기에서 정규화 시킬게요. n 가지고 오면 둘이 곱했을 때 22 평균이 되겠고 거기에 5분의 4를 곱하게 되면 16, 즉 4의 제곱이 분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야? 이거는 다 구하는 게 아니고 22부터 해서 어디까지? 100까지 구하는 거잖아요. 이걸 해석하면 이거 아닙니까? px라는 횟수를 22번 이상으로 구해라. 맞죠? 아, 이렇게 해석하는 거겠구나, 이 문제는. 이거 활용하면 되겠네. Z화 시켜놓고 22에서 20 빼면 2가 될 거고 여기 4 나누겠죠, 그지? 2분의 1 될 겁니다. 0.5가 되겠죠. 따라서 그림 그리면 이렇게 그렸을 때 0.5는 0보다 좀 오른쪽에 그려지겠지?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 면적 구하라. 맞습니까? 반틈 면적은 0.5였고 우리가 0.5까지 면적은 문제에서 0.192로 쓰라고 했으니까 두 개 빼면 그만이겠지. 여기에서 192를 빼라. 답이 나오겠다, 그지? 0.3085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석이 되겠습니까? 문제 푸는 거야 쉽지, 그지? 괜찮은데 이렇게 나오면 아, 넌 이항 분포네. 일단
100회를 시행했고 22일 때 22 올라갔으니까 너가 주인공인 확률이겠구나 가지고 와서 얘를 정규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면 22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니까 아 횟수가 무조건 22 이상이겠구나, 조확률을 구하라는 소리겠구나 가서 와서 풀면 되겠죠.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이게 22에서부터 100이 아니고 뭐 이게 80으로 끊겼어. 그럼 뭘 구하는 거야 우리는? 22부터 해서 80까지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겠지. 맞죠? 그것도 꼭 활용해서 문제 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좀 편할 겁니다. 이항분포만의 특징이죠. 이게 정규화시킬 수 있는 게. 답은 뭐 이렇게 구하면 되고, 밑에 거 한번 보자. 자, 한 번 시행해서 10점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고요 2점 잃을 확률이 5분의 4입니다. 니들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돼. 얻을 거냐 잃을 거냐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맞지? 포커스를 그러면 얻을 거로 갑시다. 우리는 그치?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야. 일단 얘가 주인공이네. 플러스 개념에서. 자, 총 몇 번 시행했습니까? 1600번 시행했대요. 그치? 그랬을 때 얻은 점수가 832점 이상의 확률을 구하랍니다. 우리는 횟수랑 점수를 지금 뭐 해야 돼? 동일시켜야 돼 지금. 맞습니까? 그게 핵심이죠. 자, 우리는 횟수를 먼저 구할 거예요. 1600번을 시행을 할 건데 그때 10점 얻을 확률이 얼마냐면 5분의 1이었습니다. 그지? 요 횟수를 x번이라 합시다 지금. 그럼 1600번 중에서 이 얻을 10점 얻을 확률을 x번 나오면 얘는 나올 때마다 10점만큼 플러스일 거야 지금. 맞죠? 그러면 1600번 중에서 x번이 얻었으니까 당연히 1600번에서 x번 뺀 거는 뭐겠습니까? 잃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얘는 잃을 때마다 몇 점 잃습니까? 현재 2점 잃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야 여기다가. 두 개를 더했더니 그 점수가 최소 몇 점 이상 돼야 돼 지금? 832점 이상이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구하면 우리가 횟수가 나오겠지. 계산해볼게. 10x 여기는 플러스 2x 마이너스 3200 여기는 832가 되겠지. 12x가 되겠고요. 저거 이항에서 갔을 때 4032 될 겁니다. 따라서 x는 나누면요 3 올라가면 36이고 43이니까 또 3 올라가고 6 되겠다 그지? 그래서 336회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 아 이게 핵심이죠. 아 우린 이 확률을 구하는 거겠구나. 그러면 뭘 통해서? 이제 이항분포 통해서. 아까 가져온 이항분포 가져올게. 다시 요거를 잠깐 가져올게요. 그럼 정규화 시키자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n으로 고쳐주면 둘이 곱할 거니까 얼마죠? 320 거기다가 5분의 4를 곱하게 되면요 계산이 힘들어. 5분의 4를 곱해주면 여기가 64니까 이게 256이죠 그지? 16의 제곱될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얘 가지고 와서 얘를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Z화 시켜주면 336에서 320 뺄 거니까 16 될 거고 나누기 16 해주면 1보다는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림 그리면 1 여기쯤에 있을 거고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 면적 구하는 거겠지. 자 그럼 0.5에서 우리는 0.3413이라는 면적을 빼면 되겠다 그제? 이렇게 계산해주면 답이 나올 거예요. 0.1587인가? 이렇게 답을 명시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나? 점수를 어떻게 해야 돼? 횟수로 고쳐야 돼. 맞죠? 우리는 횟수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요 이항분포는 횟수였거든. 10점이 얻을 나올 횟수. 그지? 근데 저긴 점수니까 점수를 횟수로 고쳐가지고 동일시킨다. 이게 핵심 포인트겠죠. 이게 그나마 고난도 문제긴 한데, 그지? 시험엔 잘 나옵니다. 이런 문제. 점수랑 횟수랑 같이 연동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 통계 추정입니다. 이들 선거하면 맨날 조사하잖아, 그지? 뭐 출구 조사를 하면서 오차 비율 5% 이내 조사 나오잖아, 그지? 이거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모집단과 목표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조사를 하는데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흔하지 않다고. 뭐 어떤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 총인구 조사. 그럼 우리나라 총인구니까 다 조사해야겠지, 그지? 이런 걸 우리가 전수조사라 부릅니다. 조사를 다 해야 되는 거. 전수조사라 부르는데, 근데 매번 이렇게 조사하면 힘들겠지. 맞죠? 인력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몇 개를 뽑아 조사할 겁니다. 그게 이름이 표본조사가 됩니다. 표본조사를 통해서 전체가 이렇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맞지? 뭐 어느 지역의 시청률이 이랬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표본조사가 됩니다. 당연히 확률은 누가 높아? 정확도는 전수가 높겠지. 근데 매번 전수를 하기 힘드니까 우리는 표본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전수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전수조사라 부르고요. 표본은 몇 개를 뽑아서, 말 그대로 표본이 되는 것을 뽑아가지고 일부분을 뽑아서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 부릅니다. 그때 그 표본 뽑는 인원을 우리가 표본이라 불러요. 일부 대상을 표본이라 한다라고 합니다. 모 집단이 뭐냐면 이 모가 어미모거든. 진짜 말 그대로 원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집단을 보면 돼요. 자,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우리가 모집단이라 부릅니다. 야구에서 보면 뭐 모기업이라 하잖아, 그지? 삼성의 모기업은 삼성이잖아, 말 그대로. 막 그런 거 나오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모집단이고,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내는 것을 이름을 우리가 표본이라 하고요. 그 일부 대상을 뽑을 때 그 용어 자체를 추출이라 부릅니다. 추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임의 추출, 그 다음에 대상을 지정하는 추출도 있습니다. 추출할 때도 방식에 따라서 복원 추출도 가능하고요. 비복원도 가능합니다. 복원은 확인하고 다시 넣습니다. 비복원은 확인하고 다시 넣지 않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일부를 표본이라 부르고 그 뽑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추출이라 부르고 뽑는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 부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표본 크기가 많을수록 정확도 높아지겠지. 많이 뽑을 거니까. 나오네요, 그지? 대통령 선거 후에 투표용지를 모두 개표해서 조사하는 것을 전수라 하고, 그지? 출구조사처럼 몇 명을 인터뷰해가지고, 그지? 누구 뽑았습니까? 물어보는 게 이런 표본조사가 될 겁니다. 이미 추출입니다. 마음대로 뽑는 거야. 뽑는 건데, 자, 복원 추출이 있습니다. 넣고 다시 넣는 겁니다. 확인하고. 이건 개수 변화가 없잖아. 그지? 복원 추출이고, 비복원은 뽑고 난 다음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이러면 개수 변화가 생기겠죠. 이럴 때는 비복원 추출이 될 겁니다. 앞에 다 했던 것들. 복원 추출이면 우리가 중복 순열을 쓰겠지. M-R. 그 다음 비복원이면 한 개씩이면 순열로 가면 되고요. 동시에 뽑으면 조합으로 가면 돼요. 이제. 자, 봅시다. 뒤에 넘어와서 잠 깨고 이번에 통계조사 표본조사가 적합한 거 쓰랍니다. 표본조사가 적합한 겁니다. 건전지 수명조사 뭐예요? 이거는 전수조사 편합니까? 표본이 편합니까? 표본 써야겠지 아무래도. 맞습니까? 책이 좀 다른가? 나랑 똑같아? 그래서 표본조사는 뭐예요? 다 조사하기 힘든 거, 그지? 상식적으로 건전지를 다 조사할 거야? 힘들겠지, 그지? 표본이겠죠? 오케이, 너는 표본이 적합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총 인구 조사는 당연히 총 인구 조사니까 얘는 전수겠죠. 전수조사가 맞는 겁니다. 틀렸고요. 우리 반 학생들의 거주 조사. 우리 반 학생들이니까 다 조사해야지. 우리 반 이런 놈이지. 이거는 전수겠죠. 과일 당도 조사. 다 먹어볼 겁니까? 하나씩? 아니잖아, 그지? 몇 개 먹어보고 판단하겠지. 표본이 어울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표본이고요. 니은하고 디귿은 전수조사가 될 겁니다. 자, 이미 추출할 겁니다. 한 개씩 복원 추출이에요. 복원이면 개수 변화가 없죠? 그지? 이거는 중복 순열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총 3개를 뽑을 거야. 그 후보지는 몇 개 있어요? 공이 5개가 있어요. 한 번 뽑을 때마다 5개의 경우가 있어. 그럼 얘는 5파이 3이 되겠죠. 따라서 5의 세제곱 125라는 확률을 구할 수 있겠고요. 한 개씩 비복원입니다. 이러면요, 이거는 순열이겠지? 5P3 될 겁니다. 하나 뽑으면 다음 후보지에서는 한 개 줄었으니까, 그렇죠? 5, 4, 3 곱해지겠네. 동시에 3개 다 뽑으면 동시에 3개 뽑는 건 조합이겠죠? 5C3 될 겁니다. 얘는 10가지가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사리 가능하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모평균, 표본평균이 있습니다. 뭐라고? 뭐가? 어미모자. 원래 거야. 원래 거의 평균, 원래 거의 분산, 원래 거의 목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원래 거 평균은 M이라 표현하고요. 분산은 V라 표현하고, 얘들은 뭡니까? 시그마 제곱 쓰겠죠. 시그마 쓰나? 시그마. V는 여기서 누구랑 같습니까? 시그마 제곱이랑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쓰겠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엄마 거, 그지? 엄마 거라고 부를게 나는 이거를 모집단을. 엄마 거의 평균과 분선과 표준 편차는 각각 우리가 m과 그다음에 시그마 제곱, 시그마로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뭐 그냥 특성인 거야, 그지? 원래 생겨 먹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뽑았습니다. 이제 요거는 자식 거죠, 그지? 표본은 자식이라고 보면 돼요. 모는 엄마 거, 표본은 자식 거. 그래서 몇 개를 뽑을 건데, 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표본 평균이 있고,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이 있고, 표본 표준 편차가 있는데, 자, 표본 평균은 x 바라고 표현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엄마 거는 위에서 m이라 표현했잖아, 그지? 자식 거는 x 바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엄마 거는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었지. 그 다음에 표본 평균 자식 거의 분산 같은 경우에는 얘를 s 제곱이라고 씁니다. 기호로 이렇게 맞췄다고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 엄마 거에서는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으면 자식 거에서는 s라고 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대응 관계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엄마 거, 이게 자식 거라고 보시면 좀 편하겠지, 배울 때. 똑같아. 구하는 거는 그지? 다를 게 없어요. 자, x바랑 x는 조금 다른데 문제에서 봐봐. x바가 될 수 있는 거 잠깐 볼게요. 여기서 1, 2, 3이 적혀있는 카드 3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2개를 뽑아서 추출할 때 평균이 x바래요. 예를 들어서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었어. 각각의 확률이 3분의 1이라 합시다. px가 있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x가 궁금한 게 아니고 x바가 궁금해요. 지금 그에 맞춰서 px바도 만들어지겠지. 하나씩. 자, 1을 2번 뽑을 거야. 얼마 됩니까? 평균이. 이게 보건 추출이야 지금. 중복 가능해요. 내가 첫 번째 1 뽑았습니다. 그 다음 번째 1 뽑을 겁니다. 그럼 2개 합의 평균 얼마인데? 1이죠. 그치? 그 다음에 내가 첫 번째는 1을 뽑았어. 두 번째는 2를 뽑았네. 그럼 너의 평균 얼마입니까? 1.5겠습니까? 1.5도 가능합니다. 이게 x바의 후보가 되겠죠, 이제. 변수가, 그지? 그 다음 내가 2를 두 번 뽑았습니다. 얼마입니까? 2가 나오지, 평균이. 2를 두 번 뽑으면 2랑 2랑 더해서 나누기 2 할 거니까 2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2, 3 뽑았습니다. 혹은 1, 3 뽑았어요. 1, 3 뽑으면 얼마예요? 이제는 2죠? 평균이, 그지? 그 다음에 2, 3 뽑으면요? 2.5가 되겠습니까? 새로운 게 나오죠, 그지? 그 다음에 3을 두 번 뽑으면요? 3이 나올 겁니다. 얘들의 새로운 변수가 나오죠, 그지? 그래서 x바랑 x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원래 1, 2, 3이라고 쓴다면 여기에는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 1.5 같은 거, 2.5 같은 게. 이런 것들이 x바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뽑는 그 표본에 따라서 x바는 값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시를 하고 늘 표시해야 돼요. 그렇게 가지고 있죠. 뭐가 자료가 이거 없지? 밑에 있네. 자, 이거 볼게요. 표본 평균, 자식 평균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x바랑 m은 서로 다른 겁니다. 지금 달라요. 그런데 ex바랑 ex는 서로 같은 거예요. 이게 또 m이거든, 신기하게 또, 그지? 이거랑 이거는 같아요. x바랑 m은 달라. 근데 x바의 다시 평균은 뭐랑 같다고? 원래 거랑 같다고, 평균이. 위에서 확인해볼게, 이런 걸로. 자, 얘들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3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으로 구하지, 그지? 곱해서 더할 거니까 얘가 얼마입니까? 2가 돼요, 지금. 자, 이렇게 구한 걸 한번 확인해볼게, 내가. 2분의 3이라 할게. 2분의 5라고 두고 눈으로 확인하면 되지. 자, 얘라 1 될 확률 얼마였습니까? 지금 각각 확률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었어. 평균이 1 내려면 1만 두 번 나와야 되거든, 지금. 얼마예요? 9분의 1이죠. 얘들. 첫 번째 3분의 1, 두 번째 3분의 1. 순서는 상관없죠, 얘들, 그지? 똑같은 1이니까. 자, 1.5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1.5가 되려면 1, 2가 나오거나 2, 1 나와야겠지. 순서가 첫 번째 1 나오고 두 번째 2가 나오든지, 아니면 첫 번째 2가 나오고 두 번째 1 나오든지. 얘들 확률 구하게 되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3분의 1이니까 한 번에 9분의 2가 되겠습니까? 2가 될 확률은요?
2가 두 번 나오거나 이렇게 아니면 1, 3 나오거나 3, 1 나오거나가 되겠죠. 총 세 가지입니다. 9분의 3이 되겠네요. 2.5가 되려면요. 그 합이 5가 돼야 돼 지금. 맞죠? 5가 되려면 언제입니까? 2, 3이 되거나 3, 2가 되거나 두 가지죠. 9분의 2 될 겁니다. 3이 됐다는 소리는 합이 6이라는 소리니까 마지막에 9분의 1이겠지. 얘로 한번 우리가 평균 구해볼게요. 지금 9분의 1 더하기 여기는 2분의 3 곱하기 2 할 거니까 3 되는 거 맞습니까? 2 곱하기 3이면 분자만 쓸게요. 6 되겠고요. 2분의 5에다가 2 곱해주면 얘는 얼마입니까? 5 되겠죠? 3 곱하기 1은 3 될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1, 3 더하면 4고요. 6 더하면 10이고요. 얘 더하면 8이니까 18 되겠습니까? 9분의 18이에요. 얼마죠? 2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식의 평균을 구했더니 2가 나왔거든. 아까 위에서 엄마가 얼마였어 평균이? 2였죠. 얘는 변함이 없다고. x바랑은 달라. 대신에 x바에 다시 평균을 구하게 되면 그거는 엄마 거랑 같다 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문제에서. 그래서 2x바의 평균은 다시 뭐예요? 모평균과 같다 라는 것이 핵심이겠지. 대신 분산을 구할 때는 분산은 그 뽑는 개수만큼 나눠집니다. 알았죠? 엄마께 분산이 16이었어. 내가 뽑는 개수가 6개였다고. 그러면 자식 거는요? 6분의 16이라 써주면 돼요. 자, 엄마 집단에서 분산이 현재 16이었는데 뽑는 개수가 6개야. 그러면 자식 거의 분산은 6분의 16. 이게 표본 분산이 될 겁니다. 구하는 방식이에요. 외워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식 거의 표준 편차는 뭐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되겠지 그냥. 루트 6분의 16으로 써주면 답이 될 겁니다. 특징이 뭐라고? 이것만 같다. 맞죠? 엄마 거의 평균과 자식 평균이 서로 같다. 대신에 분산은 뽑는 개수만큼 나눠줘야 되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만 씌우면 된다. 라는 것이 핵심이겠지. 딴 거 없어. 다 했어. 이거만 하면.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포가 있는데 얘는 무조건 정규분포 따릅니다. 엄마가 따르던 말던 간에 지는 따라요. 무조건. 모집단이 정규를 따르잖아. 무조건 자식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기서 파생된 그지? 일부분이니까. 근데 엄마 집단이 안 따라. 따르지 않는다고. 그래도 횟수를 엄청 많이 크게 하잖아. 그지? 그러면 자식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요거의 핵심이에요. 그 횟수는 보통 30번 이상이면 크다 봅니다. 우리가. 핵심 뭐야? 말 그대로. 자식 집단은요. 엄마가 정규분포를 따르던 말던 그지? 자식 집단은 따른다. 이 말입니다. 물론 후자는 뭐예요? n 횟수가 엄청 커야겠지. 30배 이상은 돼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따르게끔 줄 거야. 교시험에서는. 그렇게 보고 외워주셔서 문제 푸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자 쌤이랑. 3번에 EX바랑 VX바를 구하랍니다. 얘들아 EX바는 우리가 했잖아 좀 전에. EX바는 n이 뭔들 간에 이거 뽑는 거는 EX랑 같다니까 그냥. 맞지? 원래 거의 평균 구하면 그게 얘랑 같다고. 대신에 분산만 달라지겠지. 분산은 원래 게 VX인데 그걸 뭐 할 거야 우리가? 4개 추출할 겁니다. 그럼 이거를 4로 나눠 볼래라는 거야. 맞죠? 이게 다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 만들 게 아니고 엄마 거에서 다 구하면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뭐에서? 여기서 EX 구하러 갑시다. 오랜만이죠. 2분의 1은 4분의 2라고 잡아놓고 4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3 해주면 여기는 2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EX 제곱부터 구해야지. 분산 구하려면. 맞죠? 기억나지? 4분의 1 더하기 여기는 8 더하기 9 될 거니까 4분의 18 될 겁니다. 2분의 9겠지. 그럼 분산을 구할 거는 공식 뭐였더라? 분산 구하는 공식이? EX 제곱에서 EX 전체 제곱 빼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2분의 9에서 4를 뺄 거니까 너는 2분의 1이었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져올 겁니다. EX 반은 그냥 엄마 거랑 같다니까. 얘가 2면 얘도 2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눈으로 확인했잖아. 실제로 구해봐도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VX 반은 뭐라고? 뽑는 개수만큼 나눠줘야 돼요. 원래 2분의 1이지만 뽑는 개수가 몇 개 지금 여기서? 4개죠. 그럼 4로 나눠주면 돼요. 2분의 1을 4로
나누면 되겠구나. 즉 8분의 1이 이게 뭐예요? 표본의 분산 되겠죠, 그렇지? 평균은 변함없고 분산은 뽑는 개수만큼 나누라가 핵심이야. 다 했어요. 3, 7, 5 한번 풀어봐 지금. 그러면 시간 줄게. x바에 관한 표를 만드는 게 아니고 x에 관한 표를 만들어서 문제를 구하시는 겁니다. 3, 7, 5번. 자, 확인해 봅시다. 35번에 표를 만들어. 일단 원래 거, 그지? 엄마 거 집다 만들 거야. x의 변수 후보는 1, 2, 4가 있고 각각 확률은 6분의 2, 6분의 3, 6분의 1 되겠죠? 카드가 1은 2개, 2는 3개, 4는 1개 있으니까 저걸 통해서 우리는 EX랑 분산 다 구할 겁니다. 알았지? 일단 EX부터 구할게요. 평균 구하면 6분의 변수랑 확률 곱해서 더할 거니까, 그지? 2 더하기 6 더하기 4 해주면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EX 제곱부터 구해야 된다, 그지? 분산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6분의 변수를 제곱해서 확률을 곱할 거니까 저기 계산하면 5가 될 겁니다. 그럼 VX 구하는 공식 쓰면 되잖아, 그지? VX 구하는 공식은 EX 제곱에서 EX 전체 제곱 빼는 거니까 5에서 4를 빼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1 나올 거고. 일단 이게 엄마까지, 엄마 집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자식 집단 몇 개 추출합니까? 4개로 추출할 겁니다. 그럼 분산은 뽑는 개수만큼 나눠진다 그랬죠? 원래 1이지만 4 나눌 거니까 4분의 1 될 겁니다. 그래서 VX바가 일단 4분의 1로 확정이 됐어. 그지? 근데 거기서 끝내지 말고 뭐도 구하래. 밑에 보니까 V의 EX바 플러스 3을 구하랍니다. 분산은 뭐라 했습니까? 앞에 곱해지는 거에 제곱만큼 영향 받죠. 뒤에 더해지는 거는 무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가 곱해졌으면 앞에 4가 곱해지는 거야. 그죠? 쉽게 말하면 4VX바를 구하는 거겠구나. 근데 VX바가 얼마였습니까? 위에서 4분의 1이었죠. 그 4분의 1에다가 4를 곱하면 답은 1 되겠구나. 여기까지도 한번 도출해보면 좋겠습니다. X바를 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엄마 거를 구해서 다 구하는 겁니다. 됐죠?
자, 넘어가세요. 4번 볼게요. 이제 하나씩. 다음 깨고. 자, 평균이 원래 150에다가 표편이 5였습니다. 엄마 집단이야. 모 평균이 150 따르고 있고 모 표준 편차가 5의 제곱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몇 개 추출할 거야? 100개로 추출할 겁니다. 100개로 추출해버리면 엄청 많죠? 횟수가 그제? 그러니까 여전히 40 따르고 있을 거고. 근데 그래가지고 40 거도 보면 평균은 변해 안 변해? 엄마 께 150이면 자식 거도 뭐예요? 150이라면서 안 변한다니까? 그대로 150 가져가요. 대신에 분산만큼 변할 겁니다. 현재 분산이 25였어. 근데 그거를 100개 추출할 거니까 그 개수만큼 나누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분산은 4분의 1 돼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평균은 안 변해. 대신 분산은 변해.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현재 이렇게 구한 거를 가지고 와서 그때 평균이 149mm 이상 151mm 이하가 될 건데 이때는 x가 아닙니다. 지금 40집단이니까 p가 149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때 x가 아니고 x바를 가져오셔야 돼요. 추출한 거의 평균이니까 지금 여기는 151 이하가 되겠죠. 요거 한번 구해볼래라는 거야. 뭘 통해서? 얘를 통해서. 아하, 그러면 얘도 z화 시키면 되니까 149에서 150을 빼고 2분의 1 나눠줄 거고요. z. 얘도 151에서 150을 빼고 2분의 1로 나눠줄 거예요. 좌변은 마이너스 2 될 거고 우변은 2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우리는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표에서 읽으면 되겠지. 그 형 그려주면 가운데 0 기준에서 좌우 대칭으로 마이너스 2랑 2가 그려지겠습니다. 그럼 0부터 2까지 면적 몇 배? 2배 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2 해주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해요. 한번 해보자 그러면. 37번 안 풀어봐 지금. 잠 깨고.
이 파트는 수능에서도 잘 안 나와. 진짜 나와봤자 진짜 한두 문제. 거의 안 나오고 보통 조건부 확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우의 수 파트, 중복 조합이 잘 나오죠. 이제. 자 볼까요? 자 엄마 집단이 원래 200, 100을 따르고 있대요. 분산이 그지? 그래서 평균은 200, 분산이 100이니까 10의 제곱 썼습니다. 근데 그거를 25명 추출했대요. 그럼 자식 집단은 평균은 안 변해요. 똑같이 정규분포에서 200 따르고 있지만 분산은 나눠줘야겠지. 엄마 분산이 100이면 나누기 25 했을 때 자식 평균은 자식 분산은 4가 되겠죠. 4는 2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와서 우린 다시 얘를 구하는 거지, 그지? 25명의 평균 성적이 현재 198점 이상 240 이하가 있으니까 198보다는 Z가 아니죠. 미안해. 왜 Z를 썼을까? X바겠죠 이게? X바가 얘보다 크거 나갔고 204보다 작거 나갔겠죠. 이렇게 정교시키면 양쪽에 198 빼기 200에서 나누기 2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 되겠고요. Z 204에서 똑같이 200 빼고 나누기 2 할 거니까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림 잠깐 그려주면 연기점에서 마이너스 1은 여기 2는 요쯤에 그래서 빼기 1부터 2까지 다 더하면 되겠다 그지? 표에서 그럼 누구야? 이거 두 개 더하라는 소리겠지? 0.8185 답일 겁니다. 됐죠? 추출할 때는 분사만 바뀐다 라는 것이 핵심이야. 보자 5번에 자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가 평균이 18kg이고 표편이 현재 4였습니다. 이게 모집단이겠지? 그래서 X의 현재 평균 정규 분포는 18,4의 제곱을 따르고 있다. 근데 지금 N명을 수출할 거예요. 그 N명을 모르네. 일단 N명을 수출할 겁니다. 그러면 자식 집단 같은 경우에는 평균은 변하지 않을 거지만 분산만큼은 나눠지겠지. 맞습니까? 원래 N분의 16 될까요? 그러면 루트 씌워주면 n분의 4 전체의 제곱을 따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지. 왜? 엄마 집단 분산이 16이었으니까 그거를 n 나눠주면 이게 자식 집단 분산 될 겁니다. 분산은 표준편차 제곱이니까 루트 n분의 4의 제곱이라 써도 괜찮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통해서 구할 건데 현재 평균이 17kg 이상 19kg 이하 될 거니까 P17보다 크거 나왔어요. X바가 19보단 작거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한 요걸로 정리를 했을 때 요 확률이 지금 0.866사랍니다. 반대로 결과물을 주고 n을 구하는 과정이겠죠. 지금 Z화 시킬게요. 17에서 18을 빼면 마이너스 1 되겠고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4로 나눠주면 되고요. Z화 되겠고 얘도 19에서 18 빼고 1 나누게 해주면 루트 n분의 4인데 좌우 대칭의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림 그리면 이렇게 그렸을 때 연기준에서 한쪽이 여기 있다면 다른 쪽은 반대편에 위치한다고 지금. 요거의 확률 얼마야 문제에서? 0.8664라. 그럼 반틈 확률 얼마예요? 0.4332가 되겠죠. 그게 표에서 누구냐면 1.5랍니다. 아 그럼 너가 1.5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루트 n분의 4분의 1이 현재 1.5가 될 거고 정리하면 4분의 루트 n이 1.5가 될 거니까 루트 n은 6 될 거고요. n은 36이 되겠죠. 총 36명을 추출했다. 반대로 n을 구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3, 7, 9번 잠 깨고
자 봅시다. 엄마 집단이 현재 평균이 1000이고 표편이 현재 얼마입니까? 50이잖아. 그러면 n 1000,50 제곱 따르고 있겠지. 정규분포가. 그거를 현재 100개로 추출한답니다. 추출해버리면 평균은 변함이 없지만 분산은 변할 겁니다. 원래 분산이 2500이잖아. 나누기 100하면 25. 5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쟤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현재 px바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했더니 0.0228이랍니다. 그럼 정교시켜주면 z가 됐고 k에서 1000 빼고 5 나누겠지. 그게 얼마 돼야 돼? 면적이 0.0228 돼줘야 돼. 그림 그려주면 이렇게 그림 될 거고요. 맞죠? 그럼 여기가 2가 돼줘야 된다 그지? 표에서 읽으면 즉 5분의 k 빼기 1000이 2가 돼줘야 된다고. 따라서 k는 1010 나오겠죠. 계산하면 이거는 1010이 돼야지 가능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 졸려 죽는다 지금. 자 넘어와서요. 모비율 봅시다. 여기 원래 없었거든? 다시 들어왔어. 이때부터. 알았지? 원래 없었는데 똑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모평균, 모표준 편차를 비율로 고친 겁니다. 여기서는 확률이 나와요. 그냥 아까는 그 뭐 개수가 나오고 횟수가 나왔다면 여기는 확률이 나온대요. 똑같습니다. 쓰는 거는 모비율은 모집단에서 어떤 특성을 갖는 사건의 비율을 우리가 모비율, 즉 확률을 비율이라 합니다. 여기서 표본 비율은 뭐겠노? 자식 집단이겠지, 그지? 몇 개 추출해서 나온 그거를 우리가 비율하는데 모비율을 보통 우리가 P라고 씁니다. P 확률을. 자식은 다르게 표현하겠지? 위에다가 모자를 씌웁니다. 그래서 읽을 때 P 햇이라 합니다. P 햇. 모자를 씌워가지고 P 햇이라 부릅니다. 그래. 여기 있어. P 햇이라 부릅니다. 모자 씌운 걸로 해서 그냥 표현한 거야 이렇게. 아 그렇구나. 엄마 집단 저거고 자식이 저겠구나. 이때는 P하고 P 햇은 서로 같지가 않죠. 그지? P랑 P햇은 같지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M이랑 X가 바가 다른 것처럼 그지? 다릅니다. 두 개는. 근데 얘들의 다시 뭐예요? 평균. P햇의 평균은 P랑 같아요. 얘도 아까 전에 EX 바가 M이랑 같은 것처럼 평균은 같습니다. 또 특이하게. 본질은 다를지언정 평균을 구하면 서로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조금 편할 거예요. 왜 쉽죠? 10만 명 중에서 O형이 몇 명입니까? 3만 명. 그럼 P의 확률은 0.3이겠죠. P에서 뭐냐면 그 중에서 1000명을 추출을 했대요. 그때 O형이 몇 명이었어? 360명이었다고. 그럼 P의 확률은 1000분의 360, 0.36. 그러니까 P랑 P에서는 서로 다를 수 있지. 언제든지. 그치? 근데 이거를 통해서 평균을 구하자는 거지. 평균은 같아요. 두 개가 또 신기하게. 밑에 나오죠. 그제 P의 평균은 다시 P랑 같아요. P햇과 P는 다를지언정 P햇의 평균은 P랑 같습니다. VP햇 구할 때는 P랑 Q랑 곱합니다. 이게 분산이죠, 그지? 거기다가 N만큼 나눠주면 돼요. 추출한 개수만큼. 이게 그지? 분산 비율, 그지? 요게 표준 편차잖아, 그지? 표준 편차는 여기다 뭐 하면 되겠노? 루트만 씌우면 되겠죠. 말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다시 표준 편차 나올 거고, 요거는 분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게 가면 되겠죠. 똑같아. 다른 거 없어. 앞에 했던 거랑 지금. 볼게 한번 쌤이랑. 자, 3월에 태어난 학생의 비율이 10%랍니다. 그렇죠? 요게 모 비율이겠지? P. 100명을 추출했답니다. 그때 3월에 태어난 학생의 표본 비율이 P햇이란답니다. P햇의 평균 구할 겁니다. P햇의 평균은 그냥 뭐랑 같다고? P랑 같다니까. 얼마예요? P가 10분의 1이었어. 즉 이의 P햇은 그냥 10분의 1인 겁니다. 여기서. 자, VP햇 구할게요. VP햇은 PQ를 곱할 겁니다. 10분의 1과 Q는 P의 반대 확률입니다. 10분의 9를 곱하겠지. 그거를 몇 개로? 100명으로 나눠주면 돼요. 이게 그러면 VP햇이 됩니다. 100분의 9 될 거고 100이 있으니까 한 번에 얼마입니까? 10,000분의 9가 애들의 P햇이 될 거예요. 0.0009. 그죠? 여기 한 번 더 가서 표준 편차 구해볼래?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씌우면 되겠지. 100분의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만 해주시면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냥 확률을 바뀐다. 그게 다예요. 분산 구할 때는 P랑 Q를 곱하면 된다. 항상 Q는 P의 반대 확률.
표본 비율도 당연히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아까 전에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 따르듯이 표본 비율도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정규화시킬 때는 P 햇에서 P를 빼고 난 다음에 루트 n분의 PQ. 이게 표준 편차 아닙니까, 그제? 얘가 여기서 일종의 평균이야, 이게. 맞죠? 이게 X바고요, 가지고 있는 거. 평균을 빼는 거고, 이게 표준 편차를 빼는 거니까. 그게 비율에서는 평균이 P가 되겠고, 요 분산이 뭡니까? n분의 PQ고,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니까. 이런 식으로 정규화시킨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물론 그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가능하겠지만 보통은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학교 문제에서. 한번 해볼게. 처음이라고 보죠. 이건 비율은 똑같아 푸는 겁니다. 자, 40%가 썬루프를 설치했답니다. 그러면 10분의 4, 즉 5분의 2가 P가 돼요 지금. 자, 96대로 추출할 겁니다. 그러면 EPF부터 갈게요. EPS는요? 얼마입니까? 그냥 그대로 5분의 2예요. 다를 거 없잖아, 그제? 대신 VPS는요? VPS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현재 40%가 원래 5분의 2였고 Q도 구해주면 Q가 5분의 3이 되겠지? 그거를 횟수만큼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96분의 얼마입니까?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96분의 25분의 6이 되겠죠. 6 약분해주면 여기가 16 되겠고요. 그럼 16 곱하기 25분의 1 되겠다, 그제? 얼마죠 한 번에? 16 곱하기 25분의 1이면 400분의 1입니까? 그렇죠. 4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이게 현재 VP에 될 겁니다. VP에. 그러면 시그마 PS는요? 20분의 1이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는 48대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랍니다. 자, 요거는 확률을 고쳐야 돼. 맞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비율이기 때문에 96대 중에서 48대 이상이니까 얼마예요? 96분의 48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누가요? VPS요. 이렇게. 이제 얘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에서.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정규화 시킬 거니까 Z화 시켜놓고 요게 2분의 1이지 지금. 아까 이 PS이 얼마냐? 5분의 2였거든. 2분의 1에서 5분의 1을 빼고 난 다음에 표준 편차 얼마예요? 20분의 1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계산만 할게요. 여기서 Z화가 있고 20분의 1분의 얘는 10분의 5 곱해주면 5 빼기 4니까 1 되겠네요. 따라서 2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얘도 Z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지. 그림 그리면 0 기준에서 2가 여기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면요 0.4772가 여기까지니까 얘는 얼마? 0.0228이 답이 되겠죠. 비율조차도 이렇게 정규 보복성을 고칠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얘는 48대 가져가면 안 된다. 비율이기 때문에 96분의 48 가져와야 돼요. 비율로 가져와서 한 번 더 해보자. 쌤이랑 아직 모르겠지, 그치? 밑에 거 볼게. 자, 점유율이 25%입니다. 그럼 P가 4분의 1인 거야. 이제 적고 시작합시다. P는 4분의 1. 이게 EP가 돼도 상관없겠지. EP가 4분의 1입니다. 지금 1200대 추출할 겁니다. N이 1200대 추출. 그러면 EP 햇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얼마예요? 4분의 1이 안 변해요. 자, VP 햇 구할게요. VP 햇은요 어떻게 한다고? 4분의 1에다가 4분의 3을 곱해요. PQ 곱할 거니까 그거를 1200대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3으로 약분해주면 여기는 400이 되겠고, 즉 16 곱하기 400분의 1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귀찮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시그마 PS는요 루트 씌우면 돼요. 그지? 그럼 4가 나오고 20 나올 거니까 얼마예요? 80분의 1로 정리 가능하겠죠. 물론 얘가 필요할 거니까 우리는 얘랑 얘를 써먹으면 되겠습니다. 뭘 구하래 문제에서는? 이거 구하래. EPS 얼마인데요? 이거네 그냥 4분의 1이고 VPS 써야겠네. 여기서 요거지. 16 곱하기 400분의 1을 써라.
그럼 4로 약분해주면 100 될 거니까 얼마입니까? 1600 1600이 답이겠구나. 그렇죠? 다시 계산하면 된다 그지? 그래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20%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P가 이제 5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EP라고 써도 괜찮아요. EP가 5분의 1이다. 우리가 지금부터 100명을 추출할 거예요. 그러면 EPF부터 먼저 구할게요. EPS는 안 변해요. 5분의 1입니다. 자, VPF 구해주면 구하는 방식이 5분의 1에다가 5분의 4를 곱해주고요. 그거를 100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치? 그럼 4로 약분해주면 여기가 25 될 거니까 분모가 25의 제곱분의 1 되겠지? 이게 VPS이고 그러면 시그마 PS는요? 여기다가 25분의 1이 주면 되겠다. 그치? 루트 벗기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랑 요거를 써먹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비율이 25% 이상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랍니다. 문제에서. 오케이. 그럼 PS이 작거나 같겠네요. 25%면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할 거라. 그럼 얘를 정규화 시켜서 우리 문제 풀면 되겠지. 갑시다. Z가 되겠고요. 4분의 1에서 EPS를 빼고 난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돼요. 25분의 1로 이렇게. 분모 같은 경우에는 20분의 1로 정리할 수 있고 그게 현재 분모 25분의 1이 있으니까 20분의 25 약분하면 4분의 5입니까? 4분의 5는 1.25가 될 겁니다. 줬잖아 1.25를 문제에서 이렇게 그려주고 1.2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할 거니까 여기를 구하라는 소리겠지. 맞죠? 0.5에서 0.3944를 빼주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0.1056이 최종 답이 됐어. 딴 거 없어. 그냥 아까 앞에 횟수를 비율로 고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합니까? 쏘리. 잘못 구했네. 이해하면 여기죠. 그치? 여기를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구하는 거네요. 반대편을. 반대 0점으로 더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치? 0.8944 이렇게 답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그냥 표본 평균이나 표본 비율이나 비율을 그냥 단순히 확률화 시켜서 구하겠구나 라고만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385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푼 사람들은 뒤쪽에 388번하고 90번도 한번 건드려 보고요. (93번) 한번 풀어봐. 집에 가서. 볼 수 없다.
자, 확인해 볼까요? 얘부터 일단 엄마 집단이 뭐예요? m, 5의 제곱 따르고 있어. 우리 m이 궁금해요. 마지막에 자, 몇 명 수출? 36명 수출 했더니 자식 집단은 뭡니까? n이 n, 6분의 5의 제곱이죠. 원래 분산이 25였으니까 제 나눠주면 6분의 25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표시편차 6분의 5의 제곱. 우리는 이제 그 자식 집단에서 그 x바가 38명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할 거거든, 지금. 그래서 정규화 시킬게요, 지금부터. 이거 가지고 와서 뒤에 거. Z화 시키면 38에서 n 빼고 6분 나누겠다, 그지? 근데 그 확률이 현재 0.9332 이상이랍니다. 그림 그렸을 때 요런 그림이겠죠, 위에서, 그지? 반틈 면적 0.5보다 당연히 얘가 더 더해질 거니까 왼쪽에 있어야 돼. 표 읽으면 제가 되는 게 1.5인데 왼쪽에 있으니까 빼기 1.5가 되는 포인트겠죠. 따라서 6분의 5에 38 빼기 m이 빼기 1.5가 된다. 네모친 거 쟤를 계산해주면 m이 나올 겁니다. 계산해주면 m은 39.25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답이 3번 됩니다. 388번은 학교 내신 잘 나온 문제라서 한번 내봤어 내가. 일단 A부터 먼저 구할까 얘들아? A랑 2A랑 A 더하면 확률이 1이니까 A 한 개는 4분의 1이겠죠 여기서. 넌 4분의 1, 넌 4분의 2라고 줄게 그냥. 얘 4분의 1입니다. 자, 뭘 구할 거냐면 총 3개로 추출을 할 건데 그 평균이 0이 되고 평균이 얼마 되는 거야? 여기서 2가 되는 거거든. 이제 얘만 따로 구하래. 얘는 EX바를 구하는 게 아니고 X바가 0일 때랑 X바가 2일 때의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낱개로 구해줘야 되거든. 별 수 없어요. 얘들아, 3개의 합의 평균이 현재 0이라는 소리는 3개 합이 얼마나 소리야? 0이라는 소리겠지, 그지? 3개 합이 0될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쉬운 거는 0을 3개 뽑으면 0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2 하나 뽑고 2 하나 뽑고 0 하나 뽑으면 가능하죠. 얘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겠지. 맞죠? 곱하기 3팩을 또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게 합이 2 되려면, 평균이 2 되려면 합이 6 돼야 되거든. 6은 언제입니까? 2밖에 없죠. 3개 합의 평균이 2가 된다는 소리는 무조건 3개 합이 6이어야 되니까 2밖에 없습니다. 요거 확률을 각각 구하라 그냥 하나씩. 자, 0 될 확률은 4분의 2였습니다. 2분의 1이었죠. 2분의 1을 3번 곱할 거니까 2분의 1 세제곱, 즉 8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2랑 0의 확률을 각각 마이너스 2일 때는 4분의 1, 2일 때도 4분의 1, 0일 때는 뭐 2분의 1이었습니까? 그게 몇 개 있어요? 종류가 순서가 바뀔 거니까 3팩이 되겠죠. 곱하기 6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주면 여기는 16분의 3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고, 자, 뒤에 거는 2만 3번 나와야 되니까 4분의 1만 3번 곱해지겠지. 따라서 너는 64분의 1로 정리 가능할 겁니다. 따라서 지금 구한 8분의 1, 16분의 3, 64분의 1을 다 더하면 답이 되겠죠. 지금 64분의 통분해주고 8 더하기 여기는 12가 되겠고요. 뒤에는 1 더해질 겁니다. 64분의 21이 최종 답이 되겠죠. 0 되는 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 2 되는 한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0 되는 케이스 두 가지랑 2 되는 케이스 한 가지를 더하시면 됩니다. 3개 추출이기 때문에 3개의 합이 0이 되거나 3개의 합이 6이 돼야 됩니다. 평균 2가 나오려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신에 잘 나올 만한 문제라서 한번 내봤습니다. 이거는. 딴 거는 풀어보시고요. 90번 문제 한번 볼까? 평가 문제 같이 볼게 쌤이랑. 자, px가 3.4 이상이 될 확률이 얼마나 문제에서? 2분의 1이야. 여기서 이제 알아내야 돼. 한계를. 이거 Z화 시키면 면적이 2분의 1이라는 소리 반틈이라는 소리인데, 반틈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Z화 시켰을 때 무조건 0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반틈 아이가? 맞죠? 그럼 3.4에서 평균 빼고 시그마 나눴더니 0이라는 소리는 평균이 뭐라는 소리야? 3.4라는 소리야. 여기서 해석을 하면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m이 3.4겠구나를 먼저 캐치를 하시라고. 그렇죠. 근데 여전히 시그마 오르잖아요. 이제 구하러 가야지. 요거 두 개 통해서
자, 3.49 그 다음에 빼기 1. 얘는 Z화 돼 있네 이미 벌써. 맞죠? 얘는 문제 없죠? Z화 돼 있으니까 얘만 고치면 되겠네. Z화로 시켜봅시다. 자, Z화 시켜주면 이렇게 되겠고 3.9에서 3.4 빼면 0.5를 시그마 나눠주면 되겠다. 그 확률과 지금 요 확률을 더했더니 1 나왔답니다.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 있죠. 그 다음 얘는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두 개 더해서 뭐가 돼야 돼? 이제 1 돼야 되거든. 전체 면적이 돼야 돼. 빈 곳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얘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야겠죠. 1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이 면적이 딱 들어오면서 얘랑 더해지면 얘는 누구랑 같아? 여기랑 같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다 1 되겠죠. 한번에. 아, 너가 1이라는 소리겠네. 그래서 시그마분의 0.5가 1이라는 소리는 시그마조차도 0.5인 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든 거죠. 여기서 그냥 m도 구했고 시그마도 구했어요. 그래서 원래 얘들 정규 분포가 뭐냐면 3.4, 0.5의 제곱이었겠구나 라고 해석하면 제일 편하죠. 이걸 주면 되는데 꼬아낸 거야. 한 번 더 찾아내라고 들한테. 평가 문제겠죠. 그치? 이게 고3들 수능 대비하는 문제입니다. 그치? 이거 가지고 와서 우리 뭐 하면 되겠니? 25개 추출하면 다시 한 번 더. 오케이. 25까지 추출할게. n이 25. 그럼 새로운 자식 집단은 평균은 변하지 않겠죠. 대신에 분산은 변할 겁니다. 어떻게? 25의 제곱 5의 제곱이니까 0.1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원래 0.25를 25로 나눌 거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거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게 px바가 3.55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z화 시켜서 끝내면 되겠네요. 3.5에서 3.4 빼주면 얼마입니까? 0.15? 그거를 0.1 나눠주면 되겠다. 그제? 따라서 z는 1.5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그림 하나 그려서 1.5 여기 있어.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0.5에서 0.4331에 빼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 0.1587입니까? 답이 4번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한번 해보자. 알았죠? 해봐야지 뭐 보일 겁니다. 393번도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지금 풀었던 거랑. 맞죠? 하나씩 구해야 되는 느낌이라서 요거는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자 나중에. 넘어갑시다. 추정 들어갈게요. 오늘 끝낼 수도 있겠다. 솔직히 여기는 내가 이해하란 말을 못하겠어. 외우면 돼요.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에 때려 박으면 끝납니다. 이해도 필요 없을 것 같아. 아까 말했잖아. 우리가 표본을 왜 한다고? 표본 조사를 다 조사하기라는 너무 인력이 많이 소모돼.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그래서 얘를 조사해서 전체가 그렇겠구나 라고 추정을 하는 거잖아. 그지? 이 과정이 추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했잖아. x바랑 m은 서로 다른 거라고. 맞죠? 근데 x바를 통해서 우리는 m을 추정을 할 거라고 지금. 그 과정이야. 그래서 모평균의 신뢰 구간 구할 때는 자 지금부터 이 공식은 외워주세요. 알았죠? 외워서 푸는 겁니다. 솔직히 암기예요. 95%는 보통 1.96을 씁니다. 그 다음에 99%는 2.58을 써요. 이게 신뢰도가 됩니다. 신뢰도의 수치가 돼요. 근데 학교쌤이 좀 친절하면 95%일 때 1.96 안 쓰고 2라고 쓸 거야. 이거 너 그냥 2라고 써라고 줄 겁니다. 문제에서 2라고 쓰면 돼 그때는.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보통 1.96이에요. 얘도 99%일 때 너 3으로 그냥 계산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2.58입니다. 중간에 m을 추정하는 거야 우리가. x바를 통해서. x바랑 m은 같은 거예요? 얘랑 얘는 다른 거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x바에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고 더하고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m이 있습니다. 신뢰도가 얼마일 때? 95%일 때. 신뢰도가 99%가 되면요 얘만 바뀌어요. 1.96이 2.58로 바뀝니다. 이렇게 신뢰도가 그 차이지. 딴 건 다 똑같아요. n은 뭔데요? n은 뽑는 개수가 돼요. 추출하는 개수. 시그마는요 표준 편차. x바는요 평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중간에 m을 추정을 하는 관계가 이게
보편결에 대한 신뢰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표를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뭐 하나 외우면 되잖아. 이렇게 외울까? 외울 때 한 번에 외울 때 x바에서 빼기 신뢰도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중간에 m이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은 x바 플러스 신뢰도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됩니다. 95%면 여기다가 우리가 1.96을 대입하면 되고요. 그 다음 99%면 2.58을 대입하면 돼요. 그게 다예요. 신뢰도가 정말 딴 것도 있습니까? 딴 것도 가능한데 보통 저거 두 개에서 끝납니다. 95%, 99%. 니들 학교 시험에서는 더 안 줄 겁니다. 가끔 센에 보면 고난도 문제가 있어. 신뢰도가 99%가 아닐 때가 있어. 95가 아닐 때가 있어. 뭐 97일 수도 있고. 그건 내기 나름이긴 한데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일단 학교 시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다들 공식 외워서 대입합니다. 끝이에요. 근해 공식이야. 니한테 이게 이런 게. 맞지? 너 근해 공식 안 따지잖아 이제. 그냥 단순히 외워서 넣잖아. 끝이에요 그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신뢰 구간 길이도 구할 수 있다 니들. 신뢰 구간 길이. 이상의 간격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지 않습니까 우리? 맞아, 빼봐. 이렇게 어떻게 돼요? x바는 사라지겠고 요거 몇 개 생깁니까? 2개 생기지. 그래서 신뢰 구간 길이 구할 때는 공식이라 할 것도 없겠지만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구합니다. 뒤에 있어요. 맞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그 나오는 게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저게 신뢰 구간 길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모평균과 표본평균 말도 어려워. 이거의 차이의 절대값이 있습니다. 얘를 구하는 공식은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구합니다. 얘는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하면 양쪽에 니들 x바 한번 빼볼래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오고 여기는 m 빼기 x바가 되겠죠? 여기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이거 아이가? m 빼기 x바의 절대값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와 같다. 맞죠? 얘 차이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를 안 곱하고 그냥 구하겠지. 모평균과 표본결의 절대값은 그냥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신뢰 구간 길이는 앞에 2까지 곱하고요. 이거 두 개 뒤에 나오니까 미리 봤습니다, 쌤이. 해보자. 안 어렵다니까. 그냥 외우면 돼요. 보세요. 어떻게 할 거라고 우리가? x바 빼기 신뢰도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일단은 좌변에 들어올 거고 우변은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올 거예요. 공식 써놨잖아, 그제? 여기다 하나 대입하면 돼요. 이제 첫 번째는 신뢰도 95%예요. 자, 신뢰도 95%일 때는 봐봐. 0.95가 여기서 1.96이지. 이걸 쓰란 소리야. 아, k가 1.96이겠구나. 너는 k가 1.96이네. 그 다음에 x바는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x바가 표본평균이 58이지, 그지? 아, x바 58. 그렇네. 그 다음에 루트 n은요, n이 현재 얼마냐면 49였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얼마냐면 위에서 7이었습니다.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죠. 하나씩. 그럼 얼마? 58에서 빼기에 1.96 곱하기 루트 n 얼마예요? 49분의 7 되겠죠? 루트 49 m 되겠고 얘도 58 플러스 1.96에다가 루트 49분의 7 해주면 됩니다. 1인데요. 네, 1이에요. 그래서 왼쪽은 58에서 1.96을 빼면 되고요. 오른쪽은 뭡니까? 58에다가 1.96을 더하면 됩니다. 그 사이에 m이 존재하겠구나라는 겁니다. 추정을 하는 거죠. 끝. 계산 문제지. 어렵지 않죠. 99%면요. 딴 거 다 똑같은데 뭐가 바란다고? 신뢰도의 K값만 다르네요. 2.58 써야 됩니다. 이거 대신에 2.58만 들어가면 돼요. 이제 2.58. 조금 더 길어지겠지. 그러면 신뢰 구간이 그렇죠. 늘어날 거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오네, 그지? 신뢰 구간 길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2 곱하기 신뢰도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구한다. 왜? 좌우에서 빼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신뢰 구간 길이를 늘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게 길어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뽑는 개수는 최대한 줄이고 신뢰도는 뭐 하면 되겠노? 늘리면 되겠죠. 그럼 신뢰 구간 길이가 길어질 겁니다. 맞죠? 표편이 일정할 때요. 한번 해볼게. 아이 쉬워 보자. 공식 우리 좀 쓰고 합시다. 배울 때까지 x바 빼기 신뢰도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주고요. 여기는 m 써주고 여기도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써가지고 대입을 할게. 그냥 이 끝이에요. 뭔지 파악을 하면 돼요. 우리는 x바가 얼마냐면 x바가 여기서 1000이야. 오케이, x바 1000. 그 다음에 표편이 얼마였습니까? 문제에서 50 시그마 50. 그렇구나. 몇 개 추출? 100개 추출. n은 100. 그 다음에 신뢰도 조사할 건데 첫 번째는 95%니까 95%일 때는 1.96 쓰는 거네. k가 첫 번째는 1.96. 두 번째는 뭐 쓰라고? 99%일 때는 2.58이니까 2.58 k가. 세팅 완료. 공식에 대입하면 끝나요 이제. 맞죠? 꺼자. 얘부터 계산 안 할게. 그냥 1000 마이너스 신뢰도 1.96 루트에는 현재 10이고요. 시그마가 이제 50이죠. m 되겠고 똑같아. 1000에다가 똑같은데 뒤에는 플러스가 되면서 1.96 곱하기 10분의 50이 되겠죠. 계산하면 됩니다. 좌우에서 소수 계산이니까. 얘 똑같아. 1000 마이너스 2.58 곱하기 10분의 50 그대로 쓸 겁니다. m 되겠고요. 얘도 1000 플러스 2.58 곱하기 10분의 50을 써가지고 좌우측 계산하면 끝납니다. 조금 더 넓은 게 누구예요? 신뢰도 90%겠다,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솔직히 안 어렵잖아. 맞지? 이걸 뭐 이해하라 말도 못하겠어. 공식 대입하는 거라서. 그렇게? 그럼 좌우측이 이렇게 나온대요. 문제에서. 알았죠? 학교 시험은 제가 나오기보다는 신뢰 구간 길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나는 해보면 이런 걸 한번 볼까? 밑에 395번 문제. 표편이 현재 5g이고요. n개 추출했답니다. n개를 구하는 게 목적 아닐까? 그러면 그지? 평균은 150이었고 x바가 그때 평균 무게 했더니 99% 신뢰 구간에서 얘였답니다. 148.71 그 다음에 151.29 n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요. 이거를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선생님 아까 공식에 대입하면 안 됩니까? 네, 돼요. 그치? 선생님 둘 다 확인해야 됩니까? 한쪽만 쓰면 안 됩니까? 가능해요. 한쪽만 쓸게 그냥 귀찮으니까. 어차피 여기 좌우측 플러스 마이너스 아닙니까? 얘 구하면 얼마예요? 150에다가 플러스 신뢰도 99%일 때는 누구 쓴다고? 2.58 2.58 곱하기 루트 n 지금 모르겠어. 저거 시그마는요? 5였다고. 너를 계산했더니 151.29가 나왔네? 그럼 얘가 얼마나 소리야? 1.29란 소리겠지? 그거는 요거의 반틈이잖아. 그러면 루트 n분의 5가 뭐가 돼야 돼? 2분의 1 돼줘야 돼 지금. 맞죠? 루트 n분의 5가 2분의 1 되려면 이 루트 n이란 값은 10은 돼줘야 되고 루트 n이 10 되려면 얼마입니까? 100이죠. 그래서 100개로 추출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공식에 다 대입하는 것보다는 한쪽만 계산하면 되겠지. 좌우 대칭이니까. 그렇게. 나는 마이너스가 편해하면 이거 써도 됩니다. 괜찮아요. 늘 편한 데도 씁니다. 보통 플러스가 편하긴 하니까 오른쪽에 가지고 오죠. 아니면 신뢰 구간 길이도 괜찮아요. 이미 우리 했잖아. 2 곱하기 신뢰도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들하고 얘들의 간격의 차이가 뭡니까? 신뢰 구간 길이 아니겠습니까? 두 개를 빼. 이게 151.29 빼기 148.71이 되겠지? 그게 얘랑 같다고 지금. 신뢰도는 문제에서 뭐 쓰라고? 2.58 쓰라 했잖아. 루트 n 몰라서 구하는 거고 n 얼마입니까? 5였지. 요거로 구해도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n. 그래서 위에 거는 신뢰 구간 길이로 내가 문제를 구한 거고요. 밑에는 그냥 공식에 대입한 거고요. 그 차이죠.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보자. 넘어가세요. 8번에 실내 구간 길이. 자, 실내 구간 길이 구할 때는 2 곱하기 실내도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구한다 그랬습니다. 다예요 이게. 또 대입하면 돼. 이 두 개의 차이, 실내 구간 길이 차이가 1.4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이게 1.4 이하가 되겠네, 쉽게 말하면. 맞죠? 신뢰도는 95%니까 1.96을 쓰래요.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2 곱하기 1.96. 루트는 얼마입니까? 걔를 구해야 되네. 몰라서 루트는 구해야 되고, 시그마는 문제에서 10이라 한답니다. 시작할 때 요게 1.4 이하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n 곱해주고 1.4 나눠주면 1.4분의 2 곱하기 1.96 곱하기 10을 해서 그게 루트 n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1.4로 약분해주면 여기가 1.4 될 겁니다. 1.4의 제곱이니까 다 곱해 이거 두 개 곱하면 14 에다가 2 곱해주면 28 되겠지? 그럼 루트 n은 28보다 크면 돼요. 그럼 n 값은요? 28의 제곱보다 크면 되겠죠, 그지? 계산하면 되시겠지. 모르겠어. 계산하세요, 알았죠? 이거보다 큰 거 같으면 됩니다. 답일 거. 이게 784네요. 제곱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여기니까 쉽다니까. 한 번 더 봐. 밑에 거 보면 뭐로 할까? 얘를 볼까? 397번. 자, 표편이 5고요. 그 다음에 평균 무게로 99% 했더니 현재 0.3이었다. 실내 구간 길이가. 실내 구간 길이 구할 거니까 2 곱하기 실내도 99%면 2.58 쓰란 소리겠네. 오케이. 루트 n 모르겠어. 걔를 구해야 되니까 표편은 5였습니다. 그치? 이게 얼마 되는 거야 지금? 0.3이 될 거라고? 그래, 끝났네. 계산하면 되죠. 따라서 루트 n 구할 거니까 0.3은 분모에 다시 보내주고 2 곱하기 5 곱하기 2.58 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0.3 나누기 2.58은 얼마입니까? 뭐 됩니까? 8.6이 됩니까? 그럼 여기다 10 곱해주면 되니까 얼마예요? 86이지. 따라서 루트 n은 86. 따라서 n은 얼마예요? 86의 제곱이 되겠구나. 맞죠? 이게 답이죠. 계산하면 되죠, 그지? 공식에 딴 거 공식에다가 0.3이다. 그래서 루트 n과 0.3 위치 바꿔주고 계산하면 끝나는. 어렵지 않죠? 8.6이가 3분의 25.8이니까 그죠? 이게 8.6이구나. 맞나? 8.6이 10 곱할 거니까 86 제곱해주면 86의 제곱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9번도 하나 적어놓자. 여기다가 아까 했잖아, 그지? 모 평균과 얘의 차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러니까 m에서 x바를 뺀 거의 절대값은 그냥 실내도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구합니다. 곱하기 2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얘는. 이제 얘가 문제에서는 0.01 이하가 될 겁니다. 0.01 이하가 되고 싶어요. 찾으면 돼, 하나씩. 실내도 k 뭐 쓰라고 이번에? 친절하죠. 95%인데 뭐 쓰라고? 여기서 2를 쓰랍니다. 1.96 말고 2 써라. 친절한 거 지금 k 2 넣어주면 돼요, 이제. 무조건 1.96은 아니야. 이때 얘에 맞춰서 2 쓰라면 2 쓰면 돼요, 여기서. 루트 n 모르겠습니다. 시그마는 0.4를 쓰래요. 요게 현재 0.01 이하가 되면 돼요, 여기는. 그렇구나. 그래서 0.01을 분모에 보내주고 2 곱하기 0.4 해주고 여기 루트 n 되겠죠. 계산하면 끝. 이렇게 나누면 얼마예요? 40 되겠습니까? 여기다 2 곱해주면 80이니까 루트 n은 80 이상. 따라서 n은 6400 이상 개를 뽑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이 답이겠죠. 얘도 볼까? 밑에 거 3999번. 모평균과 현재 표본 평균의 차가 12.9 이하가 되고 싶어요. 그럼 n-x바의 차이가 1.29 될 거니까 얘는 실내도 곱하기 뭐라고? 루트 n분의 시그마였습니다. 그게 현재 12.9 이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실내도는 뭐 쓸 건데? 99%니까 문제에서 2.58 쓰랍니다. 2.58 대입해주면 되고 루트 n은 구해야 되는 거 모르겠습니다. 두시면 되고 시그마는 75mm가 되겠죠, 그지? 75m.
75m 쓰면 되고 요게 12.9 이하가 되면 되겠다. 계산합시다. 그러면 얼마예요? 루트 n 여기 올 거고 12.9가 분모에 내려오면서 2.58가 75가 곱해지겠죠. 이거 계산해주면 답이 나온다거든. 제곱하면 되죠. 이쪽 계산하고 제곱. 계산을 맡길게. 내가 제일 안 될 거야 여기서. 이쪽 계산해서 양변 제곱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안 어렵지? 솔직히 말하면. 어렵나? 모빌 추정도 볼게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내일 다음 시간 마무실 건데 똑같은데 이건 비율로 바뀌는 겁니다. 그냥 아까 x바가 뭐 되는 거야? 위치가 p햇이 되는 거야 여기서. 그죠? 신뢰도 k는 그대로 들어옵니다. 맞지? 뒤에 뭐였더라? 루트 n분의 시그마였잖아. 맞죠? 시그마가 뭐야?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는 거지. 비율에서는 분산 구할 때는 p햇과 뭐야? q에서 곱하는 거잖아.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우면 돼요 그냥. 그리고 개수 맞고 나눠줄 거니까 루트 n분의 루트 p햇과 q햇이라서 이걸 한 번에 그냥 쓰는 거야 이렇게. 루트로. 여긴 빼면 되고 얘는 더하면 되고. 아, 똑같이 바뀌는 거겠구나 라는 것만 정도만 알고 있으면 쉬워요. 이게 원래 없다가 들어와서 지금 오랜만에 들어갔죠. 얘도 그럼 실내 구간 길이 어떻게 구할 건데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빼면 p의 길이 죽겠지. 대신에 요게 몇 개 생겨요 그러면? 2개 생기잖아요. 물론 얘는 바뀔 수 있어. 95%면 1.96, 99%면 2.58이니까 실내도 k라고 적어주고. 그럼 실내 구간 길이는 2 곱하기 k 곱하기 뭡니까? 루트 n분의 p햇과 q햇 쓰면 되겠죠. 맞죠? 그렇게 쓰면 돼요. 봐요. 아, 마무리 진짜 오늘 얼마 안 나왔네. 자, 볼게요. 그럼 여기서 300명을 추출해서 조사했더니 225명이 만족한답니다. 그러면 만족한 게 누군데? 300분의 225가 되겠죠. 요게 p햇이 되겠죠. 추출한 거에서의 확률이었으니까 얘는 약분해주면 0.75 될 겁니다. 것으로 보시면. 그럼 q햇은 얼마예요? 반대 확률이니까 0.25가 되겠습니까? 우린 p햇도 구했고 q햇도 구했습니다. 자, 95%의 실내 구간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문제에서 공식을 쓸게요. 얘는 써볼까? p햇 마이너스 얼마예요? 실내도 k 곱하기 루트 n분의 p햇과 q햇을 곱하면 되고요. 이거는 p가 올 거고 여기는 p햇 올 거고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p햇과 q햇의 곱이 올 겁니다. 이게 다예요. 대입하시면 돼요. p햇이 0.75라며. 오케이, 0.75. 신뢰도는 여전히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95%니까 1.96 써야겠지? k 자리에다 1.96. 루트 n 얼마? 추출한 게 몇 명인데? 300명이었으니까 300명 대입해주면 되고요. p에서는 0.75고요. q에서는 0.25가 될 겁니다. 이게 루트 안에 들어갑니다. 오른쪽은 똑같아요. p 올 거고 0.75가 될 건데 뒤에는 더해지겠지. 요거만 뒤에 따로 더하시면 돼요. 그냥. 요렇게. 그러니까 별 필요 없는 단원인데 지금 넣어놨어. 지금 요새 하도 선거가 유행이다 보니까 다시 이제 넣어놨는데 이걸 다시 왜 넣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지금. 단순 공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계산이 귀찮잖아. 맞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들이 이걸. 맞아요. 계산 나도 못해. 몰라. 알았죠? 이렇게 계산하면 실내구간 나올 겁니다. 알았죠? 계산해보세요. 계산기 뚫어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기. 숙제할 때 계산기 뚫어도 돼. 계산기 써. 괜찮아. 이거 못 산다고 숙제 안 사나 그지? 별 필요 없는 단어라서.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밑에 풀어보세요. 알았죠? 11번 볼게요. 모비를 대한 실내 구간과 표면의 크기를 봅시다. 문제에서. 그래서 공식에 대입을 하면 되는데 그래 구했더니 얘가 나왔대요. 이거 실내 구간 길이로 한번 해볼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볼게요. 0.2784에서 0.1216을 뺄게요. 이렇게 빼주면 빼기도 안 돼. 2되고 6되고 5되고 1 됩니다. 0.1568 되겠습니까? 했을 때 이게 실내 구간 길이에요. 실내 구간 길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2 곱하기 p햇 p햇이 없죠.
2 곱하기 실내도 K 곱하기 얼마예요? 루트 n분의 P hat QS로 구합니다. 이게 현재 0.1568과 동일하다로 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95%는 문제에서 1.96 쓰랍니다. 0.1568은 2 곱하기 1.96 쓸 거고, 현재 추출한 인원이 몇 명인지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르지. 걔를 구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치? n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n은 모르겠어. ps는 얼마라고? 5분의 1이 알레그릭 반응 보였다니까 0.2가 되겠죠. ps 0.2, qs는 얼마? 0.8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해주면 답이 나올 거예요. 쉽지 않겠다, 그제? 계산이 너무 더럽습니다. 요거는 별로 안 좋아해. 참을성을 가지고 풀면 n이 100이 나온답니다. 나오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자. 403번 풀고 마칠게 오늘. 일단 요거 하고 진도를 끝낼게요. 네. 단순 공식 암기 여기는 그게 다예요. 근해 공식처럼 외워서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봐봐. 실내 구간 길이 구할 거잖아, 그지? 2 곱하기 실내도 곱하기 루트 n분의 p의 q에 알고 있는 거 대입하면 돼요. 그지? 이게 얼마 되는 거야? 0.2 이하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자, 그러면 2 곱하기 실내도는 쓰라고 문제에서 친절하게 0.99일 때는 3 쓰랍니다. K 3 쓰면 돼, 이번에. 2 곱하기 아니고. 루트 n분의 0.7이죠. 70%가 그지? 1리터 이하였으니까 0.7 곱하기 0.3 해서 계산하면 여기 0.2 이하. 이 약분의 양변에 루트 n 곱했어 미리. 곱해주고 난 다음에 정리를 이렇게 해주면 하나씩 루트 21이고 0.1 나올 겁니다. 그럼 분모 0.1가 약분 되겠고요. 서로. 그래서 루트 n은 3루트 21보다 크거나 나갔습니다. 그래서 n 값은 3 안쪽에 들어가면 189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하겠지. 진도 여기까지 마무리 지을게요.